시청자 여러분 카톡 거의 쓰실 거예요. 근데 카톡 검열 논란이 지금 정치권에서 일고 있어요. 민주당이 전용기 의원의 이 발언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실제 고발하겠습니다 했지만 행동이 나섰더라고요 또.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실제로 극우 유튜브 채널 6개 운영자를 내란 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바로 전용기 의원이 고발을 한 건데 그런데 이게 내란 선전죄, 선동죄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고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그쳤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걸로 만약에 처벌한다고 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정 사이에 신중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내란 선동을 했을 때 내란이 일어날 만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일단은 비상계엄 사태가 끝난 이후에 이렇게 의견을 표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일으킬 만한 어떤 지경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협박이라든가 이런 문제되는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내란 선전죄로 국민들을 처벌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틀막을 뛰어넘는 핸드폰을 틀어막는다는 뜻의 폰틀막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뭔가 움직임이 나온 배경에는 아마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언론들의 분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는 허위 조작 정보가 너무나도 난무하고 벌써 13,000건 정도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각 뉴스 댓글에도 조직적으로 댓글을 쓰는 경우도 많이 발견을 했고 실제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시위대한테 경찰이 뭐 맞아가지고 혼수 상태 됐다고 그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가짜 논평까지 내면서 그 밤새는 우리 국민들을 갖다가 폭도로 지금 몰고 있던데 그거 꼭 신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융치료 손해배상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벌금만 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벌금 받고 손해배상도 하게.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거 하면 엄청난 재산상 손실까지 본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실제 전용기 의원 SNS에는 뭐 수천 개, 1,000개 넘는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 물론 긍정의 댓글도 있겠지만 지금 부정적 댓글들이 많다는 게 언론 보도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카톡 검열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또 비상계엄 사태에 한번 놀란 국민들이 또다시 지금 화들짝 놀라는 것 같은데 카톡 검열 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1분 드릴게요. 카톡 검열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문제가 있고 정말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이 있으면 민주당이 신고를 해주면 그게 민주파출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고를 해주면 민주당 내부에서 그걸 검토해보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판단은 법원이 하는 거예요. 무슨 민주당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처벌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보를 받아서 제보 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법원에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카톡을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모든 개인 카톡을 민주당이 어떻게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가짜뉴스는 근절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 방법론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은 없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 선전죄,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내란 선동죄가 형이 몇 년인지 아세요? 30년이에요. 최대 30년을. 그럼 누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에요.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는 건 카톡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호선 교수라고 있습니다. 헌법학자인데요. 지금
통치행위다, 계엄은 통치행위다라는 걸 법적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내란이 아니다. 계엄은 통치행위다. 그러면 내가 그걸 받아서 예를 들어서 박성배 변호사한테 보냅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내란 선전이다라고 나한테 3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고발을 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내란이 통치행위다라고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지금 억압하는 겁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이 계엄은 통칭이다라는 문구를 쓰고 SNS에 나를 잡아가라, 내란죄로 고발하라. 지금 그런 SNS상의 챌린지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계속 불거질지 아니면 혹시 민주당이 수정을 할지 방향을 수정할지 한번 보겠습니다.